터치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의 시야에 들어온 건 눈앞을 가로막은 세 겹의 청색 벽과 저 멀리 텅 비어있는 반대편 그라운드였습니다. 공을 발끝에 달고 가볍게 무게중심을 흔드는 찰나의 0.1초 동안 상대 수비수 한 명이 거칠게 어깨를 밀어붙이고 두 번째 미드필더가 사선에서 패스 길목을 완벽히 지워버립니다. 심지어 뒤쪽에서는 풀백까지 전력으로 좁혀 들어오며 순식간에 손흥민을 중심에 둔 잔혹한 삼각형 감옥이 완성됩니다. 손흥민은 상체를 틀어 상대의 첫 번째 압박을 등진 채 공을 지켜내고 고개를 들어 전방을 두 번이나 강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괴할 정도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상대 수비수 셋이 한 선수에게 완전히 빨려 들어가면서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 정면에는 무려 30m에 달하는 광활한 빈 공간이 열려 있었지만 그 광활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손흥민의 발끝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법을 부려 혼자서 수비셋을 제치고 골망을 흔들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구경꾼처럼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잔디 위에 박힌 말뚝처럼 얼어붙어 있었던 겁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끝내 백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손흥민의 얼굴에는 짙은 탄식과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장면, 샌디에고의 집요한 3중 밀착, 마크와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로스앤젤레스의 무기력한 전술 부재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 순간이 이번 경기의 모든 비극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제 경기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미국 현지 언론들마저 일제히 입을 모아 팀 전체를 향해 손흥민 발끝만 바라보는 오합지졸이라는 유례없는 혹평을 쏟아낸 것일까요? 사실 경기 시작 전부터 샌디에고의 노림수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투명했습니다. 신생 구단으로서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들어간 샌디에고 벤치는 로스앤젤레스 공격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경기 전 비디오 분석실에서 샌디에고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에게 내린 지시는 단순한 맨마킹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반경 5m 이내의 모든 공간을 질식시키고 그에게 향하는 모든 전진 패스 각도를 차단하라는 극단적인 공간 봉쇄 작전이었습니다. 상대 감독은 로스앤젤레스의 최근 경기들을 분석하면서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개인 기량으로 수비 두세 명을 끌고 다닐 때 나머지 동료들이 유기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거나 삼자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술적 패턴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전술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개인기에 의존한 방치에 가까웠고 샌디에고는 바로 그 틈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벤치는 경기 시작 전부터 지나칠 정도로 아니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압박의 그물을 좁혀올지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될 때 발생할 필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약속이나 움직임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하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이 그라운드 위에 감돌고 있었죠. 그렇게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전술적 치밀함으로 무장한 샌디에고와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의 번뜩임에 모든 것을 건 로스앤젤레스의 승부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을 품은 채 킥오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샌디에고가 준비해온 덫이 그라운드 위에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5분, 로스앤젤레스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공이 손흥민의 발을 향해 굴러가는 순간 샌디에고의 미드필더진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손흥민이 등을 치며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가려 하자마자 거친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수가 등 뒤에서 강하게 충돌하며 중심을 무너뜨리려 들었습니다. 동시에 측면에 있던 윙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손흥민의 주특기인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 코스를 원천 차단했고 중앙 미드필더는 손흥민이 뒤로 돌아설 때 발생할 수 있는 턴, 동작의 궤적에 미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질식 수비였습니다. 공을 받는 찰나에 이미 2명, 돌아서는 순간 3명이 에워싸는 샌디에고의 조직적인 압박은 손흥민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유연한 바디 페인팅과 빠른 터치로 몇 차례 상대의 거친 견제를 벗겨내려 시도했지만 상대는 파울성 플레이까지 불사하며 몸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관대하게 넘어가자 샌디에고 수비수들의 몸싸움은 한층 더 거칠어졌고
손흥민의 유니폼이 뒤로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상대의 거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상대 수비수 3명의 시선과 신체를 온전히 묶어두고 있는 동안 주변에 있던 로스앤젤레스 선수들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둔탁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상대 수비 3명이 한 명에게 쏠린다는 것은 반대로 경기장 어딘가에 완벽한 수적 우위와 거대한 오픈 스페이스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전술을 갖춘 팀이라면 이 순간 풀백이 폭발적인 오버래핑으로 측면을 허물거나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손흥민의 시야를 활용한 원터치 패스를 받아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의 동료들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제자리에 서서 손흥민이 기적처럼 3명을 모두 제치고 완벽한 킬러 패스를 찔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를 돕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움직임이나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미끼, 러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고립되어 공을 지켜내는 3초에서 4초 동안 주변 동료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패스를 받기 위해 다가오는 척하다가 상대 수비 그림자에 숨어버리는 미드필더.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왔음에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공격수들의 모습은 답답함을 넘어 기이함마저 자아냈습니다. 전반 15분을 넘어가면서 손흥민의 표정에는 점점 짙은 피로감과 당혹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수많은 압박을 뚫어낸 월드클래스 공격수라 할지라도 동료들의 공간 창출과 유기적인 패스워크가 전무한 상태에서 매 순간 3명의 건장한 수비수를 홀로 상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반 25분경 손흥민은 직접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술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샌디에고의 촘촘한 3중 그물망을 깰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하프라인 아래까지 깊숙하게 내려오며 볼 배급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으로 내려오자 샌디에고 수비진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을 따라 높은 위치까지 끌려 올라왔고 샌디에고의 포백라인 사이에 순간적으로 커다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로스앤젤레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수비수가 끌려나와 생긴 그 거대한 뒷공간으로 이선 공격수나 반대편 윙어가 맹렬하게 침투해 들어갔다면 손흥민의 발끝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롱패스나 스루패스가 터져나오며 단숨에 1대1 찬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로스앤젤레스 선수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등진 채 원터치로 공을 돌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전방을 향해 달리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뒤따라 내려온 다른 미드필더가 손흥민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무의미한 짧은 패스를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공간을 향해 뛰는 것이 아니라 공을 가진 손흥민을 향해 다가오는 최악의 동선 겹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샌디에고는 수비 라인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너무나도 손쉽게 넘길 수 있었고 끌려 올라왔던 수비수는 여유롭게 제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손흥민은 두 팔을 벌려 앞쪽 공간을 가리키며 동료들에게 왜 뛰지 않느냐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피치 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난 로스앤젤레스의 전술적 민낯은 참담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손흥민은 상대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공을 지키고 탈압박의 기틀을 완벽히 마련해 주었지만 팀 전체의 전술적 완성도는 이를 전혀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동료들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에이스의 존재감이 오히려 동료들에게는 책임 회피의 구실이 되어버린 형국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기보다는 일단 손흥민에게 공을 건네고 그의 선택을 지켜보자는 수동적인 태도가 팀 전체의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샌디에고는 이러한 로스앤젤레스의 심리적 의존성을 정확하게 읽어냈고 손흥민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막바지로 향할수록 경기의 흐름은 점점 더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공격이 풀리지 않자 로스앤젤레스의 전체적인 라인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의 간격은 통제불능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 41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중원에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로스앤젤레스의 미드필더가 손흥민의 주변에 여전히 3명의 수비수가 밀집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정면으로 무리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어떻게든 몸을 던져 공을 소유하려 했지만 이미 패스의 궤적을 완벽히 예측하고 있던 샌디에고 수비수가 한 발 앞서 공을 인터셉트해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턴오버는 곧바로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로스앤젤레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비 라인이 과도하게 전진해 있던 탓에 로스앤젤레스의 후방은 허벌판이었고 샌디에고는 지체 없이 단 2번의 다이렉트 패스로 측면 뒷공간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샌디에고의 윙어가 번개처럼 치고 들어가 문전으로 났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고 쇄도하던 공격수가 수비수의 타이밍을 완벽히 빼앗는 깔끔한 논스톱 슈팅으로 로스앤젤레스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코어는 0대1점. 경기 내내 수비에 집중하다가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선제골을 낚아챈 샌디에고 벤치는 환호성으로 뒤덮였고 반대로 로스앤젤레스 선수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실점 직후 하프라인으로 걸어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전방에서 홀로 싸우며 상대 수비진의 모든 집중 견제를 온몸으로 받아냈건만 돌아온 것은 어이없는 패스 미스와 수비 조직력 붕괴로 인한 실점이었습니다. 샌디에고 선수들은 첫 골이 터지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손흥민을 둘러싸고 거친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샌디에고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벤치는 실점 이후에도 그 어떤 전술적 수정 지시를 내리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 그렇게 전반전은 로스앤젤레스의 완벽한 전술적 패배 속에 0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팬들과 현지, 중계진은 로스앤젤레스 감독이 후반전에 분명한 전술적 변화를 들고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쏠리는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 반대편 측면 공격수를 교체하거나 중원의 숫자를 늘려 샌디에고의 3중 압박 라인을 측면에서부터 흔드는 구조적인 개편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반전 휘슬이 울리고 그라운드에 나선 로스앤젤레스의 대응은 전반전과 단 1mm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고 샌디에고의 3중 압박은 한층 더 노골적이고 끈적끈적하게 손흥민의 발목을 옥죄어왔습니다. 후반 10분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감각적인 힐킥으로 상대 첫 번째 압박을 벗겨내고 전방을 향해 단독 드리블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수비수 2명이 양옆에서 거칠게 달라붙으며 유니폼을 잡아채고 발을 걸어왔지만 손흥민은 압도적인 주력과 밸런스로 이를 버텨내며 페널티 박스 아크 부근까지 전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고 샌디에고의 최후방 수비수까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뛰쳐나왔습니다. 이 순간 완벽하게 열린 오른쪽 측면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윙어가 침투해 들어갔다면 손흥민의 완벽한 스루 패스가 연결되며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윙어는 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셋을 달고 박스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조차 그는 오프사이드 라인 뒤편에서 어슬렁거리며 그저 손흥민의 슈팅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패스 선택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손흥민은 3명의 수비, 벽 사이에서 무리한 왼발 슈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공은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허무하게 엔드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슈팅 직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며 허탈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패스를 찔러주고 싶어도 뛸 생각을 하지 않는 동료들. 상대 수비가 자신에게 전부 쏠려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팀의 처참한 전술. 이해도의 깊은 무력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후반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샌디에고의 수비 전략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하면 아예 돌아설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공과 상관없이 거친 몸싸움을 걸어 넘어뜨리는 전술적 파울을 연발했습니다. 심판의 옐로카드가 1장, 2장 나오기 시작했지만 샌디에고 선수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흥민 1명만 완벽하게 묶어두면 로스앤젤레스의 나머지 10명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파울로 끊기며 프리킥을 얻어내는 것 외에 로스앤젤레스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30분 로스앤젤레스 벤치는 뒤늦게 공격수 2명을 교체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전술의 구조적인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선수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 역시 기존 선수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그저 그 주변을 맴돌며 공을 달라는 손짓만 할 뿐, 상대 수비의 배후를 무너뜨리거나 공간을 쪼개는 날카로운 침투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의 활동 반경 안으로 무작정 좁혀 들어오면서 샌디에고 수비수들까지 함께 끌어들여 손흥민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리는 최악의 팀워크를 노출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손흥민의 클래스는 여전히 번뜩였습니다. 후반 38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은 손흥민은 번개 같은 턴 동작으로 순식간에 수비수 2명을 제쳐내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극도로 좁은 공간, 골문과의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골키퍼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파포스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으나 샌디에고 골키퍼의 손끝에 스치며 골대를 강타하고 튕겨나왔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거대한 탄식이 울려 퍼졌고 손흥민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튕겨나온 세컨드 볼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선수들의 반응 속도 역시 샌디에고 수비수들보다 한 박자 느렸습니다. 골대 맞고 나온 공을 향해 샌디에고 수비수 3명이 몸을 던져 걷어내는 동안 로스앤젤레스 공격수들은 뒤늦게 발을 뻗다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경기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홀로 0.1%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며 골문을 위협해도 팀 전체의 집중력과 투지, 그리고 전술적 기동력이 이를 전혀 받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규 시간 90분이 모두 지나고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을 때 샌디에고는 전원 수비에 돌입하며 골문 앞을 걸어 잠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후의 공세를 펼쳤지만 그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 하프라인 부근에서 무의미하게 전방으로 공을 띄워 올리는 뻥축구에 불과했습니다. 공중볼 경험 능력이 뛰어난 샌디에고 수비진은 이를 너무나도 손쉽게 걷어냈고 손흥민은 전방에서 고립된 채 수비수들의 거친 육탄전에 휩쓸려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종료 직전 손흥민이 마지막 힘을 쥐었자 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수비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허공으로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심의 종료 휘슬이 경기장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0대1 로스앤젤레스의 충격적인 무득점 패배였습니다. 휘슬이 울리는 순간 샌디에고 선수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얼싸안으며 포효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철저한 전술과 끈질긴 협동 수비로 완벽히 제압하고 얻어낸 값진 승리였기에 그들의 기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로스앤젤레스 진영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빙판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손흥민은 무릎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90분 내내 상대의 3중 밀착 마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혔던 그의 유니폼은 흙과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을 넘어 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깊은 허탈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미국 현지 유력 매체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 구단과 감독을 향해 유례 없이 날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경기 분석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손흥민의 발끝만 바라보는 오합지졸이라는 직설적인 문구를 뽑아내며 팀의 전술적 파산을 맹렬하게 질타했습니다. 한 유력 축구 칼럼니스트는 기사를 통해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보여준 모습은 프로팀의 축구가 아니었다며 상대가 손흥민에게 3명의 수비를 붙였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보여준 기괴한 무움직임은 전술적 직무유기이자 감독의 무능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전술 분석가는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자원을 데려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축구에 대한 모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대가 에이스를 봉쇄하기 위해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렸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대편 공간을 찢어발기는 것이 현대 축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로스앤젤레스는 90분 내내 단 한 번도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팬들의 분노 역시 폭발했습니다.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감독의 전술 부재와 동료, 선수들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손흥민 혼자 축구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팬들의 안타까운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샌디에고전 패배는 로스앤젤레스에게 단순한 승점 3점의 손실, 그 이상의 뼈아픈 경종을 울렸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독보적인 에이스의 존재는 분명 팀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팀 전체가 그 한 사람의 개인기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전술적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앞으로 상대할 모든 팀들이 샌디에고와 똑같은 3중 밀착, 마크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동료들이 함께 뛰어주지 않고 감독이 공간을 활용할 전술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팀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 꺼진 경기장을 뒤로하고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무거운 발걸음과 텅 빈 그라운드를 비추는 차가운 조명탑의 불빛. 손흥민의 고군분투가 진정한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당장 무엇을 뜯어고쳐야 하는지, 그 잔인한 질문의 답은 이미 그라운드 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